안녕하세요. 모두 리뷰입니다. 나는 솔로를 보다 보면 제작진이 좋아하는 출연자의 성향을 크게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방송적 재미를 줄 수 있는 인물로 고르다 보니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자 출연자의 경우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모태솔로 혹은 그렇게 확정돼도 할 말 없는 경우, 수틀리면 세상 망하는 줄 아는 직진남. 키 크고 훈남의 목소리까지 좋아 매번 2표에서 3표는 받지만 결국 솔로로 나가는 알파남. 마지막으로 말로만 다정하고 속은 지가 젤로 소중한 유아독종남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시병식은 제작진이 좋아하는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제작진이 두 번째 시병식을 찾자 영숙이나 정숙처럼 방송국 돈으로 유럽이든 일본이든 바다 건널 생각에 기분이 들떴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여밋의 교본인 시병식은 여자를 딸같이 여기는 마음에 용돈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손도 잡아보고 머리도 쓰다듬고 여기저기 막짐했어요. 과감한 터치에 여자들은 놀라 까르르 웃었지만 속은 남자 출연자들의 표정처럼 속소를 지으며 견제했어요. 시병식은 젤로 예쁜 국화도 마음에 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백합도 마음에 들었어요. 백합과 투영식이 데이트를 나갔어요. 22형식은 백합이 좋다고 고기를 구우며 나름 애교 같은 것을 섞은 고백을 했어요. 뒷방 아짐에 취급했던 삼형수가 미워 손톱으로 그릇을 두드리며 밥상머리 예절 가르칠 때와 달리 남자가 좋다고 달려드니 백합은 기분이 한껏 들떴어요. 22형식의 플러팅에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다며 호응해 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 중심으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시병식은 로맨스 고모고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게 싫었어요. 22형식이 말하는 것마다 싹둑 잘라내고 끼어들며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티를 냈어요. 22형식은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한 소리 더하기 두 소리 합이 세 소리만 했어요. 세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합 좋다는 게 주제가 아니었지만 일단 자기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 째진 백합은 울먹거렸어요. 백합은 시병식에게 국화가 마음에 든다 하고선 자신을 선택한 것이 궁금했어요. 총각과 경쟁하며 국화 섬점하려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시병식은 아차 싶었어요. 시병식은 국화 옆에 착붙어 앉아 어이구 우리 애기 우리 국화라며 지 소유물인 것처럼 부르고 자기 패딩을 입고 다니게 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두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고성을 찌르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쳤어요. 이런 행동을 총각 광숙뿐만 아니라 여자 출연자들도 다 봤기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백합의 질문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가진다는 말을 했어요. 순간 물음표 몇 개가 지나간 백합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속은 당황했지만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와 과장된 표정으로 진실된 사람처럼 보이려 프리젠테이션 했어요. 시병식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었어요. 시병식은 재혼 상대를 찾기보다 자신을 찍는 카메라가 더 소중했어요. 젤로 예쁜 여자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시병식은 그보다 카메라 너머 제작진과 시청자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시병식이 진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두 욕망의 결합력이 발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발휘해 이왕이면 젤로 예쁜 여자를 차지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화제와 인기를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시병식의 꽝 대신 꽝은 국화와 백합이 아니라 인기와 인기였어요. 한국말에 적당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합이 들어갔다 방구로 새어나올 정도로 들어가 버린 영식은 멈출 줄 몰랐어요. 국화는 사자 삼형수도 괜찮아 보이고 그 나이에 아직 덩치 좋은 광수의 등발에도 시선이 갔어요. 시병식이 백합을 선택하는 걸 보고 이때다 싶었어요. 건덕지 하나만 잡고 싶은 심정일 때 백합이 옛다 잡아라 하며 던졌어요. 시병식과 국화는 달밤에 나는 솔로 지옥사계금 쪽이 혼숙역 캠프를 찍었어요. 국화는 적당히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시병식 입장에선 시작도 안 했는데 국화가 손절을 쳤어요. 얕은 접시물과 같은 시병식의 마음에 쓰나미가 일면서 철렁했어요.
시병식은 뒷걸음질 치는 국화를 세워놓고 문해력 말레빈 고3 수험생도 풀기 힘든 비문학 한 편을 뚝딱 지어냈어요. 시병식 하는 말이 하나같이 주옥 같아 한 문장 한 문장 나노 단위로 분석해보고 싶었지만 정신건강을 생각해 전체적 흐름만 파악해보려 해요. 갈등 속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듯 시병식의 행동을 살펴보면 참 가볍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국화가 실망한 지점을 알려줬지만 시병식은 지적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어지럽히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그러지고 힘들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국화는 감정이 앞선 말들로 상처를 줄 수 있으니 한 템포 쉬어가려 했지만 영식은 잠깐의 틈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의 체력이 토끼보다 약한 영식은 잘못이라는 감정, 진다는 감정을 조금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자꾸 뒷걸음질 치며 자신이 영역을 벗어나려는 국화를 멈춰 세우고 영식은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을 했어요. 문제를 만든 것이 시병식이고 심화시킨 것도 시병식인데 국화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나의 행동으로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조심하도록 할게. 라는 한 문장이면 끝나는 일이라는 것을 시병식은 몰랐어요. 시병식은 국화의 커리어, 행동거지, 말투 등 모든 것을 까져와 비난함으로써 이것이 국화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공격했어요. 달밤의 둘의 대화는 국화의 실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국화의 프로페셔널하지 못함, 즉 연애에 자질 없는 여자로 끝나버렸어요. 이 비정상적 게임 안에서 국화보다 프로페셔널한 대인배고 언제든 용서할 수 있는 쿨한 남자가 됐기에 결국 이겨먹었다고 느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시병식은 국화 앞에서 한국말, 백합 앞에서 한국말 했지만 한국인이 뇌를 비우고 생각해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국화는 시병식이 던지는 오물을 받아치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것은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식은 불리해지자 대화와 상관없는 국화가 가진 장점을 하나씩 꺼내 까내리면서 싸움을 걸었지만 국화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무반응으로 대응했어요. 영식은 싸움에 싸움을 꼬리 물게 만들어 대화의 본래 주제를 흐리게 만들려고 했지만 여기에 국화가 반응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국화가 회피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때론 미친 듯이 짖는 개와 맞서기보다 돌아가는 것이 방법일 때도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앞선 때와는 결과가 악화될 뿐이에요. 현명하게 빨리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있다면 화가 난 쪽은 감정을 추스리고 사실만을 가지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상대방은 감정을 추스리는 동안 기다려주는 배려심을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에요. 장미는 원더 가수처럼 등장 이후 존재감이 없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의 밝은 인상과 가장 어린 나이라 인기가 많을 것 같았지만 어쩐지 여자넷 중에 혼자만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장미는 밝은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사람의 속을 살살 끓는 재주가 있었어요. 동백과 함께 경수와 데이트를 하게 되자 장미는 어색하기도 불편하기도 했어요. 광수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있지도 않았던 장미는 동백이와 여고생처럼 수다나 실컷 떨었어요. 광수보다 술을 사랑하는 장미는 자꾸 깜빡깜빡했어요. 출발할 땐 앞자리를 양보하며 이미지 챙기고 돌아갈 땐 기분 풀어진 상태로 광수 옆자리에 앉아 오붓한 기분 내며 돌아가려 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알긴 어려웠던 장미는 돌아갈 땐 대리기사님 옆자리에 앉는 자승자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장미는 자기의 기분과 생각이 중심인 사람 같았어요. 대부분 사람은 속마음을 대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인플루언서 장미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22형식과 아침 산책 땐 쿨한 여자인 양 남이와 품을 후비는 짜장면 소리만 했어요. 22형식이 기분 상해하자 성격이 원래 예민하냐고 물었어요. 장미는 자신의 질문으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독단적 판단을 내렸어요. 이런 장미의 모습은 무한도전의 정신감정 특집에서 정준하를 분석했던 것을 떠오르게 했어요. 사건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에만 의미를 두는 것 같았어요.
이혼한 이유를 자꾸 물어보는 사람 앞에서 장미는 예민하게 굴지 않고 쿨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장미는 종종 모두가 들리게 혼잣말을 하는 아나무인 경향이 있었어요. 어떨 땐 상대방이 지금 나를 비꼬는 건가라고 오해를 할 만할 정도였어요. 혼자서도 잘 노는 장미는 혼자 짜장면 먹어도 유쾌하게 웃었지만 방송 분량 실종되면 홍보고 뭐고 나가리기에 다시 두 팔 걷어 올렸어요. 슈퍼데이트권 게임이 끝나고 다 모인 거실에서 불안해진 시병식은 여자 출연자들 앞에서 하나마나 한 소리하며 주목받고 싶어 했어요. 아직 사회의 무서움 모르는 초년생 여자였다면 먹힐지 모르지만 산전수전공 중정겪은 연륜 가득 쌓인 여자 출연자들에겐 씨알도 안 먹힐 짓이었어요. 시병식이 22형식 말 싹둑싹둑 잘라먹으며 무시하듯이 장미는 시병식의 말을 찹찹 자르고 국화와 이야기했어요. 이는 여자 커뮤니티에서 시병식의 평판이 어떻게 정해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어요. 상대가 시병식이라 통쾌한 장면이었지만 보통 이 경우라면 장미의 행동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장미의 성격이 밝고 솔직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감이 결여된 그녀의 언행은 솔직함과 무례함 사이어디라 할 수 있겠어요. 궁금한 듀뷰의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맛깔난 리뷰로 보답할게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모두 리뷰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